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9시 부동산 사형 선고, 은행마다 내 재산 큰일 났습니다. 정부가 주식, 가상화폐 투자, 청년들하고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 주더니 급기야 미분양까지 매입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취약한 가계기업부채가 폭발하고 건설사 줄도산이 발생할 경우 은행 부실이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은 절벽에 놓인 위태로운 형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늘 9시 부동산 사형 선고, 은행마다 내 재산 큰일 났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원 보세요. 막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죠. 이 절벽 밑으로. 바로 2023년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이 자료를 잘 보세요. 자, 부동산은 아직도 하락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직감적으로 매입하거나 하면 안 돼요. 상승 요인이 다만 조금씩 커지는 중인 것은 맞아요. 상승 요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건 맞지만 아직은 하락이 크기 때문에 관망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세계 금리 인상, 주로 지금 현재 집값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금리 이런 문제 때문에 현 상황까지 온 거예요. 세계 금리 인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3월달 정도 이제 끝을 나고 정체했다가 하반기에 떨어질 것 같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에요. 상승이. 세계 경기 침체 24년까지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세계 집값 하락 올해는 계속 떨어져요. 우리나라만 나홀로 폭등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주식, 암호 등 박스권 아직은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도 박스권에서 못 벗어났어요. 부동산 주요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약간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가 맞아요. 하락폭이 줄어든 것뿐이죠. 사이클상 보통 집값이 떨어지면 한 3년, 최소 2년 아니면 3, 4년 떨어지는데, 작년부터 떨어졌다고 쳤을 때 올해까지 떨어져야 최소 2년이잖아요. 이게 바로 40년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1, 2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 심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23년 올해 집값이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70%나 하락. 상승 요인은 이거예요.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지금 완화되고 있죠. 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정부 부동산 부양책을 이제 곧 쓸 겁니다. 실거주도 폐지됐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대출, 세금 혜택도 점점 커질 것이고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유력해 보이고 부동산 심리, 급락세, 지금까지는 막 폭락을 했는데 약간 덜 떨어지고 있는 완만한 하락으로 지금 회복이 된 상태. 자, 23년 상승 확률은 30% 이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중으로 설령 뛴다고 하더라도 하락이 훨씬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관망,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자, 매입은 세 가지를 한번 판단합시다. 가격, 기간, 지역.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덜렁 매입할 때 가격만 봐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바닥인지 또는 상승 반전인지 이걸 알려면 가격도 봐야지만 이게 몇 년간이나 떨어졌는지, 왜? 심리하고 관련돼서 이게 기간이. 그리고 지역, 이 지역이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그리고 상급지가 먼저 뛰고 먼저 떨어지거든요. 항상 그거를 잘 보세요. 아, 상급지가 나중에 떨어지고 먼저 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 하락 마이너스 30%에서 여러 지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전국이 다 마이너스 30%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안 떨어졌어요 여기는, 그거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만약에 꼭지에서 거래된다, 그건 사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별로 못 갑니다. 왜? 다른 것들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얘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야, 매입을 하면. 근데 안 떨어진 걸 사가지고 오히려 늦게 떨어지거나 나중에 들뜨겠죠. 이건 진리예요, 진리. 자, 아무튼 30% 떨어지는 상태에서 여러 곳 중복 관망하고 이제 40에서 60%, 왜 이렇게 40에서 60%를 같이 보냐면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좀씩 다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떨어지면
500세대 이상 금매를 매입해도 됩니다. 다만 무조건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쯤 집값이 40에서 60% 떨어진 때 분양권 미분양, 이건 좋은 것도 이제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분양권 미분양도 금매 시점에서는 매입을 해도 됩니다. 다만 잘 골라야 돼요. 하락 기간, 자 22년부터 하락이 본격화됐죠. 사이클로 따지면 24년 이후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빨라야 24년 초예요. 왜? 2년간은 떨어지니까. 사이클 하락 기간 최소 2년, 최대 5년까지 갑니다. 2년 이내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심리라는 게 갑자기 6개월마다 살아나고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크게 얼어붙었던 심리가 아무리 경기가 좋아지고 아무리 금리가 인하돼도 바로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부양책, 금리, 경기 안정. 그러니까 부양책이 나오고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도 안정되고 집값도 50% 떨어졌다. 그럼 매입해도 돼요. 자, 이제 지역적으로 차등적 반등. 상급지 늦게 떨어지고 먼저 올라간다. 강남, 서울, 경기, 인천 지방순으로 하락하고 역시 강남, 서울, 경기, 인천 지방순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을 주시해야 돼요. 강남도 아직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많이 빠졌다고 무작정 매입하면 예전에 경기도 10년 동안 안 뛰었다고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꼭 또 끝장납니다. 2023년 상승하면, 올해 상승하면 아마 강남이나 서울, 그리고 너무나 많이 빠진 세종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정부 미분양을 사들이고 있답니다. 이거는 좀 한마디 하고 가야겠어요. 자, 건설사와 은행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정부가 미분양까지 사들일까? 자, 국토부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 먼저 미분양 매입, 그리고 그 전에 최대 90% 빚을 탕감한 적 있죠? 그리고 부자들 감세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물론 다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선행으로 먼저 대응하면서 위기를 막겠다. 이건 좋은 발상입니다. 다만 좀 심각해요. 왜? 국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뭐 난리 날 것 같지도 않은데 혈세를 바탕으로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자, 미분양 매입,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다시 환원하겠답니다. 매입 임대사업, 특히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되면요, 건설사만 혜택이에요. 건설사만. 자, 반대하는 입장, 구조조정이 우선. 이게 맞아요. 아니, 건설사들 지금 그 망할 곳들은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시장 자율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끌고 갑니까? 그러면 지들 멋대로 그냥 분양하고 지들 멋대로 이익 챙기고, 망할 곳은 망하게 내버려 주는 게 맞아요. 물론 너무 타격이 크면 그것도 좀 조절은 해야겠지만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잡아주면 안 돼요.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해야지. 무작정 미분양을 다 매입?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금융 불안하니까 물론 맞아요. 금융이 지금 생각보다는 약간 위태롭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중심을 좀 잘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90%나 빚을 탕감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을 뭐가 이쁘다고 탕감합니까? 이런 사람은 이론도 탕감해주면 안 돼요. 근데 탕감해주잖아요. 그럼 누가 돈을 땀 흘려서 벌려고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한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피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혈세 그러잖아요.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탕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들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데 이 내는 사람들만 바보 천치가 돼. 왜 그런 것을 만들까요?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반대, 혈세를 멋대로, 제 말은 맞아요.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자, 찬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제 어느 게 맞느냐는 또 지켜봐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정부를 뭐 비판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부자 감세도 문제예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이 너무 센 건 맞습니다. 이건 징벌적 수준이에요. 부자들한테 아예 그냥.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너무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됐어요. 경쟁력이. 그거는 고쳐야 마땅해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지금 필요 이상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월급쟁이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 부자들로부터 조금은 이제 좀 감세는 하더라도 낼 건 내게 해야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대규모로 감세하고, 대기업, 초부자에게 엄청난 혜택, 다주택자 임대사업을 통해서 모든 혜택,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끔. 반대, 자, 서민 세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죠. 찬성, 징벌적 과세다. 무슨 말 하냐?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징벌적 과세는 이미 벗어난 것 같은데요. 종합 2024년 매수 4가지 항목을 꼭 보라고 여러 번 했어요. 세계은행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침체 위험성이 크다. 올해 세계 경제학률, 경제성장률 3.0%에서 1.7. 이거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성장률이.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자, 개발도상국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거의 3포인트 때도 문제예요. 4, 5포인트 때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이거는 사실상 경제위기급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언제 매입하는 게 맞느냐? 지금은 23년은 아닌 것 같고 24년에 봐야겠어요. 항목별로 볼까요? 정책부터. 정책, 물가, 금리, 경기 이거 외워두세요. 4가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정책. 부동산이 지금 부양책이 이제 나오는 시점. 아직은 안 나왔어요. 미분양 또는 신규적으로 집을 매입하면 주택수 해포함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강남 규제 해제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면 타이밍이라는 거죠. 대략 올해 다 나올 거예요. 2023년에. 정책만 놓고 본다면 올해 매수가 타이밍. 물가. 자, 미국 소비자 물가가 4%까지 떨어지고 한국 소비자 물가 3%, 전쟁 좀 완화되고 물가 안정. 대략 2024년 초 정도 이제 계속 떨어지긴 한데 이 정도까지 오려면 24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금리. 미국 기준금리가 3%까지 내려가고 한국 기준금리가 2.5%까지.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말 정도. 타이밍은 24년. 자, 경기. 미국 성장률 4%. 지금은 0%대입니다. 올해는. 한국 성장률도 3% 회복. 지금은 1%대죠. 침체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경기 위기도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자, 경기로 본다면 타이밍이 더 늦어져요. 25%. 2025년. 23년이냐? 24년이냐? 25년이냐? 종합적으로 봤을 때 24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오늘 9시 부동산 사형선고 미분양 폭증. 미분양 때문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미분양이 마침내 6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만 가구 곧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방송할 때 2만 가구 한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865가구, 10만 가구 미만에서 이제 지금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포레나미아, 칸타빌수 얘들 진짜 오래된 것들인데 지금도 미분양됐어요. 천왕령 모아 여기 안 적은 것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구. 지금 장위자의 계약률이 59.6%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약률이 높아요. 물론 5대1 정도 됐으니까 뭐 확률적으로 5명 중에서 1명 계약해도 미분양이 완판되는 건데 지금 10명 중에서 1명이 계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10명 중에서. 제 생각보다는 높지만 작년 같으면 아예 그냥 대박 쳤을 곳이 지금 이렇게 계약률이 반토막이다? 결국 좋은 현상은 아직은 아니죠. 둔촌주공에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경기 7,037가구. 인천 2,471가구 급증. 광명 철산자유, 광명 호반 서밋, 인덕원 SK 등등등 미분양 지금 퍼레이드를 가고 있어요. 경기도. 수원 쪽도 많고 송도 자이더스타, 검단 신암, 인천 영종 호반 뭐 이렇게 해서 등등등등.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장위 차이 계약하는 게 낫냐고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뭐로 합니까? 금매가 얘보다 더 낫겠네요.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둔촌주공 할까? 장기적으로는 많이 뛰어요, 얘들. 근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안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미분양입니다. 지방 47,654가구. 대구, 경북, 영남권, 특히 이 영남 쪽에 집 잡는 거 진짜 조심하세요. 미분양 대구만 해도 10,000가구가 넘어요. 지금 그래서 47,000.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구 달서 푸르지오, 두리역 서희, 범어자이. 그 다음에 부산 쪽도 심각합니다. 부산 송도 자이르네. 자, 문영반도, 부산 대연, 롯데. 이제
덜 떨어진 광주하고 부산은 위험하다. 제가 지역별로 위험하다고 하는 게 특정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덜 떨어졌고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미친 듯이 세종처럼 떨어지겠죠. 그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자, 여기 보세요. 6대 광역시 버블 수준 및 수급지수. 먼저 대구 보세요. 자, 여기 전구점하고 비교했을 때 111. 많이 낮아졌어요. 대구가 예전에 제일 심각하다고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대구 잡으면 망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근데 결국 망하게끔 막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대구는 안 떨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미친 듯이 떨어져서 그래도 아직도 100 위에요.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는 거죠. 100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렇지만 많이 빠져서 그나마 안전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인천은 대구에 비해서는 아직 더 떨어질 겁니다. 123. 거품이 지나치게 커요. 이제 부산 보세요. 124. 여기 전구점 대비해서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부산은 앞으로 폭망이란 단어도 생각이 나요. 안 오른 것은 안 떨어져요. 덜 떨어져요. 많이 뛴 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광주는 심각합니다. 146. 지금 엄청 제일 높죠. 압도적으로. 그 말은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수급지수 볼까요? 자, 아파트 수급지수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했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 약간 반등. 이게 0이야, 0.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락폭이 조금 줄었다는 거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큰 줄기에서 꼬꾸라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자,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약간 정부가 규제 풀어주니까 요즘 건설주도 뛰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근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경매 보세요. 진행 건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줄긴 했는데 낙찰가율 내려가고 있고 낙찰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 자영업 가계대출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보면 중소기업 1480조입니다. 15%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239조 2천억 14.8%나 빚이 증가. 자영업자 1014조 2천억. 자, 14.3%나 무진장이 증가했어요. 자, 중소기업 가계대출 금리 비교. 자, 중소기업은 5.93. 기업이 약간 더 세요. 대출이. 그 다음에 가계 5.57. 그런데 5대 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봤더니 하단이 5포인트대, 상단은 7에서 8포인트대까지 지금 금리가 무지막지해요. 자, 이제 집값 빠진 것들 볼까요? 지금 강남도 무진장이 빠지는데, 자, 강남 음마 26억 3천 18억으로 빠졌습니다. 송파 잠실동 5단지 28억, 이게 19억대로. 자,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온 30평대는 19억 8천에서 12억으로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25평은 14억 6천에서 9억으로. 그 다음에 고덕 롯데캐슬 베나루체 16억 8천이 10억으로. 보시면 진짜 많이 빠지지 않나요? 위례 신도시도 볼까요? 위례 롯데캐슬 14억 9천 15억 갔던 게 9억대. 미친 듯이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위례 더일 15.33억이 10억.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다 빠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원흥 삼성 있는데 동일 스위트 얘도 진짜 미친 듯이 빠졌어요. 11억 5천에서 6억대. 자, 그 다음에 분당입니다. 무지개 4단지 주공. 이거는 9억 6천이 5억대로 참 많이 빠졌죠. 분당 쳐놓고. 그 다음에 105 호반 센트라임. 얘는 8억 6천이 4억 6천. 반토막 났네요. 세종도 볼까요? 자, 고운동 가락마을 6단지 6억 4천이 3억 2천. 반토막도 더 났고. 자, 다정동 가온 4단지 11억 2천이 6억 2천. 반토막. 자, 보람동 호래울 1단지 8억 4천5백이 4억. 60%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자, 13억 9천 14억이 6억대. 60% 빠졌죠. 이번에는 부동산 PF 대출 급증, 소형 평형 매입 급증. 자, 보면은 PF 대출 비은행권도 81조에서 109조까지 늘어났고, 은행도 23조에서 30조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죠. 사람들이 주로 여기 보면 2022년까지 갈수록 소형 중심으로 많이 매입을 했어요. 자, 이제 바로 미국의 독수리입니다. 여기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지켜볼 문제죠. 세계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무엇인가 투자를 하는 것은 섣을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